자, 이제 교과서 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라는 시로 교과서에 1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를 피지 마시고 신앙송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시어들, 귀에 탁탁 꽂힌 시어들을 빈 종이에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다시 천천히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는 여러 번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번엔 들으면서 화자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좀 나에게 다가온 시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잘 들으셨으면 육하 원칙으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해봅시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생각하셨나요? 복숭아 꽃은 언제 펴요? 그 꽃이 만발한 시간이죠. 그리고 복숭아 여름에 먹으니까 당연히 봄이겠죠. 그런데 이 만발한 꽃이 지고 있는 순간도 나와요.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나오고 이연에서는 이제 깨달은 내가 저녁을 맞이하는 시간도 나옵니다. 화자가 있는 공간은 그 나무, 복숭아 나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무 곁으로 가게 되죠.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누구인가요? 화자를 딱 찾아보세요. 화자는 나죠, 나. 화자가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좀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화자는 꽃을 보고 있죠. 복숭아 나무,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화자입니다. 시상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자, 어떤 전략들을 썼는가 이 시인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저녁이 오는 소리를 하고 여운을 주면서 도치법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화자가 나무를 보고 있는가? 나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나무가 외로워 보였다. 나무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끌어 쓴 사물에 불과하겠죠. 결국엔 사람을 좀 알고 싶었고 이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겹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 흰빛과 분홍빛 너무 뭐가 많어. 이러다가 바라보니 어머 수천의 빛깔을 갖고 있었네 저 사람. 자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의인화하여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제를 담아 한 문장으로 말해보자. 이 작품은 뭐뭐다. 이 작품은 나의 깨달음에 대한 시다. 좀 더 멋진 말로 교과서 14쪽에 위에 보면 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 작품은 뭐뭐뭐뭐뭐입니다. 진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눈으로 좀 보시고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이 작품은 무슨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무슨 작품이다. 이렇게 한 3, 40개 암기하고 있으면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그 깨달음의 과정이 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화자는 고백적으로 자신의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가 읽기 시작하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그 복숭아 나무 이제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곁으로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왠지라는 단어 시에서 잘 안 쓰는데요. 그냥 편견이에요. 왠지 싫어요. 왠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화자는 정확히 나오죠. 나라고. 네. 왜 싫으냐면 걔가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어.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이것은 내가 이제 편견을 갖게 된 이유인데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요런 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까도 사진 봤죠? 흰빛하고 분홍빛이 막 섞여 있는데 아마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또 다른 편견이죠. 아마 그럴 거야. 왠지 그래. 그죠? 아마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이게 내 편견의 또 하나 이유예요. 아마도 걔는 그늘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멀리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6행에 걸쳐서 나는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 그 곁에 앉으면 햇살이 그대로 들어와. 나를 괴롭히지. 같이 있으면 왠지 싫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그늘이 아니라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니까, 그쵸? 그런데 화자가 갑자기 알았습니다 라는 서술어를 써요. 시는 서술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알았다는 건 몰랐던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화자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아, 첫 번째.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었구나. 나이가 알게 된 깨달음 하나입니다. 수천의 빛깔이 있어. 그리고 깨달음 두 번째. 이게 너무 눈부셔. 이 존재가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죠. 어디서 알아요? 나는 멀리서 알아요. 여전히 다가가진 못해요. 깨달음을 얻은 동안에도 굉장히 먼 곳에 있죠. 그러나 너라는 존재, 그 타인은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수천의 빛깔이 있는 사람이야. 그쵸? 그리고 상당히 눈부신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오해, 아마도 그럴 거야, 왠지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은 이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나는 심지어 더 깊은 이해, 심화의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걔도 모르는 걔 모습. 왜 저렇게 많은 빛깔이 있어? 아,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네 안에는 정말 앞으로 피어낼 꽃빛이 너무 많아. 이런 이해는 이제 깊이 있는 이해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래서 네 안에 너무 네가 많고 그 다양성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외로웠을 텐데도 걔는 정작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나는 알아보죠. 나는 심지어 너보다도 너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깊은 심화와 공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진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 여러 겹의 마음, 이 여러 겹의 마음과 이 위에 여러 겹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처음에는 겉으로 보여진 여러 겹의 마음, 뭔가 알 수 없는,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본질을 알죠. 걔가 갖고 있는 여러 겹의 마음은 수천의 빛깔이고 아마도 외로움일 거고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아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제 1년에서는 끝나요. 모해에서, 이해에서, 심화해서, 그리고 너보다도 더 많이 안다.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1년은 마무리됩니다. 깨달음이 다 왔어요. 장소에 변함은 없죠. 멀리서 알았으니까. 다만 시간의 경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어는 조금 더 깊어진 맛이 나거든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 정말 시답죠. 낙화한 거잖아요. 시가 다 이제 꽃잎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꽃잎이 없으니까. 그 그늘에서. 아까 그늘이 없다 그랬는데 그늘이 있었네요. 이건 쉼을 주는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누가? 나는 이제 공간에 이동이 있습니다. 일로 온 거예요. 나무 곁으로 왔네요. 그리고 무얼 들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녁은 시각적으로 오죠. 그런데 이것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와요. 어떻게 저녁이 청각으로 옵니까? 밥이 쿡쿡쿡쿡 밥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 오는 소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고요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화되고 더 여유롭고 그쵸? 공감하고 어울리고 그야말로 통합이 되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통합을 이루는 거죠. 공감을 하면서 그 그늘에 그 대상한테 다가가서 그 저녁에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깊어지는 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좀 딱딱딱 떨어지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는 굉장히 고백적이죠. 나는 이제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찰을 담고 있어요.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시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유를 되게 잘했어요. 비유적이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의 어려움, 상당히 어려웠지만 되게 보람차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한 사람, 타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보면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이 나와요. 아까 마지막에 이제 통합을 하잖아요. 그 나무로 가서. 그 인식의 과정을 그 타인인데도 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시는 적어내고 있어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복숭아 나무라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썼다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을이어야 되네요. 자연물을 어떻게 해서 의인화했다고 했어요. 의인화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시에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를 왜 했어요? 주제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꽃이 만발했을 때 멀리서 보다가 깨닫게 되는 그리고 다 떨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도치법 딱 사용되고 있죠. 그것은 왜 사용할 것 같아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여운이죠, 여운. 여운을 형성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교과서 16쪽의 학습활동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복숭아나무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거 오해예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앉지 못할 뭘 가졌어? 그늘을 가졌을 거야. 하고 멀리서 지나갑니다. 이건 정말 오해였고 편견이었죠. 이런 단어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재인식을 합니다. 다시 인식을 하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외워보세요. 흰 꽃과 무슨 꽃? 분홍꽃.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천의 빛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수천의 빛깔이 있어요. 자, 수천의 빛깔,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게 됩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라는 어떤 새로운 생각,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죠. 조금은,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와서 너무 미안해요. 조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꽃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꽃잎이 흩어진 복숭아나무, 다 흩어져 버린 복숭아나무에 어떤 이해를 하고 있나 봅시다. 그 그늘에 앉아서 통합의 과정, 깊어지는 시간,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학습활동 2-1번이에요. 16쪽을 보시면 돼요. 식구를 한번 알아보자. 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구를 통해서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흰 꽃과 분홍 꽃으로 가득해. 겉으로만 봤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피상적이라고 하죠. 겉으로만 바라본,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 네, 분홍 꽃과 흰 꽃입니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어. 이건 뭐예요? 선입견이죠. 쟤는 정말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선입견. 왠지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편견. 이것으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을 판단하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진정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 겹의 마음. 나중에 나오는 여러 겹의 마음이에요. 자, 그것은 수천의 빛깔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화자가 깨달은 점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학습활동 2-2에 나옵니다. 화자가 깨달은 점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선입견을 지니고 우리 대상을 보고 있지 않니?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게요.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참 그게 어렵죠. 수천의 빛깔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덕 선생님을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강연을 가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언어가 고와요. 사용하시는 언어가 곱고 조곤조곤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엔 조선대학교에 계셨는데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학교의 문예창작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시가 나옵니다. 옛날에 내 아버지는 엄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조차 이해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이렇게 편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름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대요. 주름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죠. 늘 거리감을 느꼈던 아버지가 이제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진다. 앞으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주 학생답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쓸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주름을 보고 헌신을 느끼고 울타리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죠? 더 좀 현실감 있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좀 쓰면 삶의 경험과 맞춰서 쓰면 이 시는 깊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덕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